여행에서 돌아와 캐리어를 열었는데 소중한 물건이 박살나 있던 경험 있으시죠?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신 적 많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 제가 항공업계에서 직접 경험한 수화물 보상의 모든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총 8가지 핵심 전략으로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실용적인 여행 보상 팁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로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항에서 캐리어 받고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파손을 발견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항공사에 전화해서 제 가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미 늦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언제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거절해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접 본 통계가 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신고하는 승객들의 보상 성공률은 고작 15%예요. 반대로 공항 안에서 즉시 신고하면 보상 확률이 95%까지 올라가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의 위력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공항 안에서 신고하면 파손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신고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집에서 파손됐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의심할 근거가 생겨요. 법적으로도 공항 밖에서의 파손은 항공사 책임이 아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서 한 승객의 캐리어 바퀴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 승객은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바로 확인하고 즉시 항공사 카운터로 갔어요. 사진도 찍고 신고서도 작성했죠. 결과적으로 3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받았어요. 새 캐리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같은 날 비슷한 파손이 있었던 다른 승객도 있었어요. 이분은 집에 가서 이틀 후에 신고했어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파손이었는데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항공사에서 공항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니 저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확히 언제까지가 골든타임일까요? 국제선의 경우 수화물을 받은 후 7일 이내, 국내선은 21일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법적 기한이고 실제로는 공항 안에서 해야 해요. 공항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져요. 더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의 타이밍이에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예요. 여기서 파손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목격자들이 생겨요. 이런 환경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은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해요. 항공사 직원들도 이걸 잘 알아요. 공항 안에서 즉시 신고하는 승객을 보면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대응하고 보상도 후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실행 단계는 간단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받는 순간부터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고 항공사 카운터로 가세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잠시 참고 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항공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수집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보상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 보면 답답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 대충 찍고 봐요. 파손됐어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항공사에서 인정 안 해줘요. 잘 안 보이네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빠져나갈 구실을 주는 거예요. 제가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성공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정확한 각도와 방법으로 증거를 남긴 승객들은 보상 금액이 3배까지 차이 나요. 같은 파손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3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프랑스 출장에서 돌아온 승객이 명품 가방 손잡이가 완전히 부러진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똑똑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먼저 가방 전체 모습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부러진 손잡이를 여러 각도에서 클로즈업으로 찍었어요. 심지어 부러진 조각들까지 모아서 함께 촬영했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잠깐만요,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해서 자연스럽게 목격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결과적으로 200만 원을 받았어요. 새 가방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였죠.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비슷한 명품 가방이 파손됐는데 어두운 곳에서 흐릿하게 사진 한 장만 찍은 승객이 있었어요. 항공사에서 파손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5만 원 쿠폰만 제시했어요. 같은 브랜드 가방인데도 증거의 질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조명이에요. 공항은 대부분 밝지만 그래도 가장 밝은 곳을 찾아서 찍으세요. 형광등 바로 아래나 창문 근처가 좋아요. 두 번째는 각도예요.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최소 3방향은 찍어야 해요. 세 번째는 비교 대상이에요. 파손된 부분과 멀쩡한 부분을 함께 찍으면 손상 정도가 확실히 드러나요. 네 번째는 세부 사항이에요. 긁힌 자국, 찢어진 부분, 부러진 조각까지 하나하나 클로즈업으로 찍으세요. 동영상도 꼭 찍으세요. 사진은 조작할 수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지만 동영상은 신뢰도가 훨씬 높아요. 캐리어 바퀴가 빠졌다면 실제로 굴려보면서 찍으세요. 지퍼가 고장났다면 열고 닫는 모습을 찍으세요. 시간 정보도 중요해요. 사진과 동영상에는 촬영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 이게 공항에서 즉시 발견했다는 증거가 되어요. 그래서 휴대폰 시간 설정을 정확히 해두는 것도 필요해요. 주변 환경도 함께 찍으세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공항 안내판, 항공사 로고 같은 것들이 보이도록 찍으면 공항에서 촬영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수를 세어보세요. 사진 10장, 동영상 3개 정도는 있어야 해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 몇 분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죠. 실행 단계는 이래요. 파손을 발견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주변에서 가장 밝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세요. 그리고 전체 샷, 클로즈업, 각도별로 체계적으로 촬영하세요. 동영상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항공사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이 말만 정확히 하면 직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보통 승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항공사 직원들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승객은 감정적으로 변하고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수화물 파손 상황이었는데 한 승객이 특별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지상직 동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어요. 목소리 톤도 바뀌고 자세도 더 정중해졌어요. 그 마법의 한마디가 뭘까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예요. 이 말을 들으면 항공사 직원들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요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몬트리올 협약이 뭐냐고요? 1999년에 체결된 국제항공 운송 관련 협약이에요. 수화물 파손, 분실, 연착에 대한 항공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국제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가입했고 모든 항공사가 따라야 하는 의무적인 규정이에요. 이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화물 파손 시 최대 1288 SDR까지 보상해야 해요. SDR은 국제통화기금에서 쓰는 화폐 단위인데 한국 돈으로 약 220만 원 정도예요. 물론 실제로는 파손 정도와 물건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적으로 이 금액까지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승객이 캐리어 손잡이가 부러져서 항공사 카운터에 갔어요. 처음엔 죄송합니다. 수리비 5만 원 정도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승객이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라고 정확히 말했어요. 직원이 당황하면서 상급자를 불렀어요.
그 상급자도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30분 후에 와서 완전히 다른 제안을 했어요. 수리비가 아니라 새 캐리어 구입비 50만 원을 제시했어요. 같은 파손인데 말 한마디로 월열배 차이가 난 거예요. 더 놀라운 사례도 있어요. 명품 코트가 지퍼에 걸려서 찢어진 승객이 있었어요. 처음엔 10만 원 쿠폰을 제시받았어요. 하지만 몬트리올 협약을 언급하면서 차근차근 협상한 결과 1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원래 코트 값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항공사 직원들은 법적 분쟁을 가장 싫어해요. 몬트리올 협약을 정확히 아는 승객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법정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합의를 보려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하면 안 돼요. 차분하고 정중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수화물이 파손되어서 왔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라고 정확히 말하세요. 이 말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준비한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세요. 둘째, 파손된 물건의 가치를 증명할 영수증이나 온라인 쇼핑 화면을 준비하세요. 셋째, 모든 대화를 메모하거나 녹음 허가를 요청하세요. 실행 단계는 이래요.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라고 정확히 말하세요. 그러면 직원 태도가 바뀌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4번째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와 꼭 받아야 할 서류 구분법입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억울하게 당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주는 서류에 무조건 사인해요.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사인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항공사 직원들 바쁘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주고요. 제가 직접 본 가장 억울한 사례가 있어요. 한 승객이 캐리어 바퀴가 완전히 부러져서 신고했어요. 파손도 심하고 증거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서류 2장을 내밀면서 절차상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승객은 별 생각 없이 둘 다 사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중 하나가 면책 서류였어요. 이 정도 보상으로 만족하며 추가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10만 원 쿠폰만 받고 끝났어요. 원래 받을 수 있던 80만 원을 포기한 셈이죠. 반대로 서류를 제대로 구분해서 처리한 승객도 있었어요. 항공사에서 여러 서류를 내밀었는데 이분이 잠깐만요. 이 서류들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PIR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거부했어요. 결과적으로 현금 80만 원을 받았어요. PIR이 뭐냐고요? Property Irregularity Report의 줄임말이에요. 수화물 사고 신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예요. 파손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보상 신청할 때 신고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PIL에는 파손 내용, 발견 시간, 승객 연락처, 항공편 정보 같은 기본 사항들이 들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가방 손상이라고 대충 적으면 안 되고 캐리어 우측 바퀴 완전 분리, 손잡이 균열 발생처럼 자세히 적어야 해요.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면책 동의서예요. 제시된 보상에 만족하며 추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서류예요. 이거 서명하는 순간 협상 끝이에요. 2번째는 손해 한정 동의서예요.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보상 금액을 특정 범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에요. 3번째는 시한 포기서예요. 24시간 내에 신고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절대 서명하면 안 돼요. 나중에 추가 파손을 발견해도 신고할 권리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서류 제목을 보세요. Agreement, Settlement, Waiver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해요. 한글로는 합의서, 포기서, 동의서 같은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서류를 읽을 때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항공사 직원이 빨리 서명해 주세요.
라고 재촉해도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이 문구가 무슨 뜻이에요? 서명하면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영어로 된 서류가 나오면 더 조심해야 해요.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내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final, wipe, release, settle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경고 신호예요. 꼭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어요. PIR 사본은 무조건 받으세요. 이게 나중에 보상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거든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두세요. 처리 과정에서 문의할 일이 생겨요. 실제 처리 과정을 보면 이래요. 먼저 PAR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른 서류들이 나오면 하나씩 내용을 확인해요. 면책이나 포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세요. 실행 단계는 이래요. 항공사에서 서류를 내밀면 잠깐만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PIR은 꼭 작성하되 파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다른 서류들은 제목과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의심스러우면 서명을 거부하세요. 올바른 서류 처리만으로도 보상 성공률이 90%까지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5번째는 항공사와의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심리전 기술입니다. 이걸 모르면 정당한 보상도 못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보면 두 가지 극단이에요. 첫 번째는 항공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그냥 만족하는 경우예요. 5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경우예요. 둘 다 최악의 대응이에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가장 인상적인 협상이 있었어요. 한 승객의 캐리어 지퍼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항공사에서 처음에 죄송합니다. 수리비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시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받거나 화를 내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감사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캐리어 구매, 영수증, 온라인 쇼핑몰 가격, 비슷한 사례의 보상 기준까지 다 조사해온 거예요. 이 캐리어는 작년에 80만 원에 샀고 현재 시중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직원이 당황하면서 잠깐만요. 상급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30분 후에 와서 5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캐리어뿐만 아니라 여행 일정에 불편을 줬고 새 캐리어를 사러 가는 교통비와 시간 비용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추가로 협상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12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 제시받은 20만 원의 6배예요. 같은 파손인데 협상 방법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첫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할까요? 항공사는 처음에 최소 금액을 제시해요. 거기서 승객이 받아주면 이 정도면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내요. 하지만 거절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조건을 내놓아요. 협상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거절과 근거 제시예요. 제시해 주신 금액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실제 손해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세요. 2단계는 구체적 자료 제시예요. 구매 영수증, 현재 시중 가격, 수리 견적서 같은 걸 보여주세요. 3단계는 추가 손해 어필이에요. 물건 자체 손해 외에 시간 비용, 교통비, 정신적 피해 같은 것들도 언급하세요. 4단계는 법적 근거 재확인이에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더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세요. 협상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직원도 방어적으로 변해요. 두 번째는 무리한 요구예요. 10만 원짜리 가방 파손인데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신뢰를 잃어요. 세 번째는 시간 압박받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해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네 번째는 첫 직원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자나 매니저와 얘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성공적인 협상의 비밀은 준비예요. 미리 비슷한 사례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항공사별 보상 기준도 조사해 두세요. 물건 가격 정보도 여러 곳에서 확인해서 평균값을 구해 두세요. 협상 중에는 모든 내용을 메모하세요. 담당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만으로도 직원이 더 신중하게 대응하게 되어요. 타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100%다 받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보통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2~3배 정도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행 단계는 이래요. 첫 제안이 나오면 일단 감사합니다만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벌어요. 그 다음에 준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협상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하세요. 6번째는 항공사마다 다른 보상 정책과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면 같은 파손인데도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똑같은 파손 사례를 여러 항공사에서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캐리어 바퀴 하나 빠진 게 A 항공사에서는 30만 원, B 항공사에서는 1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파손 정도도 똑같고 캐리어 브랜드도 같았는데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각 항공사마다 보상 정책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고 접근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요. 하지만 그만큼 보상 기준도 명확하고 금액도 후해요. 이런 항공사와 협상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강조해야 해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사례예요. 대한항공에서 명품 가방이 파손된 승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규정상 수리비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승객이 IATA 권고 기준을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직원이 매뉴얼을 다시 찾아봤어요. 결국 교체비 전액을 받았어요. 반대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제주항공, 진에어, 피치항공 같은 곳들은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고객 이탈을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로 갈아탈 고객들이 많거든요. 저비용 항공사와 협상할 때는 고객 유지를 어필하세요.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 다른 항공사로 갈아탈까 생각 중이에요. 라고 말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실제로 진에어에서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 예상보다 3배 많은 보상을 받은 사례를 봤어요. 외국 항공사들도 특성이 달라요. 일본 항공사들은 서비스를 중시해서 보상도 깔끔하게 해줘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요. JL이나 ANA는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미국 항공사들은 실용적이에요. 델타나 유나이티드는 금액보다는 마일리지나 항공권으로 보상하려고 해요. 이때 현금 보상을 원한다고 명확히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쿠폰이나 크레딧으로 퉁치려고 해요. 중국 항공사들은 협상의 여지가 많아요. 에어차이나나 중국 남방항공은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언어 문제가 있으니까 번역 앱을 준비하거나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아요. 항공사 규모에 따른 전략도 있어요. 대형 항공사는 이미지를 중시하니까 SNS에 올릴까 생각 중이다. 라고 은근히 언급하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항공사별 보상, 한도도 알아두세요. 어떤 항공사는 현장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곳은 1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 이상은 본사 승인이 필요하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시간대도 중요해요. 오전 시간대에는 직원들이 여유롭지만 저녁이나 밤에는 빨리 처리하려고 해요. 급한 마음에 더 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공사 직원의 권한도 파악하세요. 일반 직원은 보통 10만 원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어요. 팀장급은 50만 원, 매니저급은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금액이 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니저와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항공사마다 보상을 꺼리는 이유도 달라요. 대형 항공사는 선례가 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승객들도 똑같이 요구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죠. 저비용 항공사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예요. 각각에 맞는 설득 논리가 필요해요. 대형 항공사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 지금 적절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세요. 저비용 항공사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고객인데 이번 한 번만 배려해 주세요 라고 어필하세요. 실행 단계는 이래요. 먼저 어느 항공사인지 확인하고 그 항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세요. 대형 항공사면 규정과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저비용 항공사면 고객 유지 측면을 어필하세요. 외국 항공사면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세요. 7번째는 보상을 완전히 망치는 치명적 실수들과 예방법입니다. 이 실수들만 피해도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거예요. 완벽한 증거도 있고 파손도 명확한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승객들이 정말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대신 답답할 정도였어요.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집에서 포장을 뜯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작년에 본 사례인데 한 승객이 유럽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선물용으로 산 시계 상자를 열어보니까 시계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사진도 찍고 영수증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포장을 뜯어버린 거였어요. 항공사에서 언제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집에서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억울하게 항변해도 소용없었어요. 100만 원짜리 시계였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피하냐고요? 집에 와서도 절대 성급하게 포장을 뜯지 마세요. 특히 선물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혹시 파손이 의심되면 포장 상태 그대로 다시 공항에 가서 신고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항공사 직원 말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본사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연락이 안 와요. 와도 한 달 후에 처리가 어렵다는 연락이 와요. 제가 본 사례예요. 한 승객이 골프백이 파손돼서 신고했어요. 직원이 골프백은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본사에서 직접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승객은 미국 기다렸는데 3주 후에 시한이 지나서 처리할 수 없다. 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을 피하려면 현장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집에 가기 전에 처리하고 싶다. 오늘 결론을 내고 싶다고 확실히 말하세요. 직원이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기다리겠다고 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구매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 안 하는 거예요. 파손된 물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으면 보상도 적게 받아요. 영수증을 잃어버렸거나 선물 받은 거라서 가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찾아보세요. 네이버 쇼핑, 쿠팡, 아마존에서 검색해서 가격 화면을 캡처하세요.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가격도 좋은 증거가 되어요. 현장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네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고 따지면 직원도 방어적으로 변해요. 이 고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최소한만 해주려고 해요. 감정적이 되려는 순간 깊게 숨을 쉬세요. 화내면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해합니다만, 죄송하지만 같은 표현을 쓰면서 부드럽게 협상하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파손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처리하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가거나 식사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만지거나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파손을 발견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 찍고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받으세요. 잠깐만요, 이거 파손된 거 맞죠? 라고 물어보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도 받아두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부분적 파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작은 파손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요. 캐리어 바퀴에 금이 간 것도, 지퍼가 조금 빠진 것도, 천이 살짝 찢어진 것도 다 파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7번째 실수는 항공사 직원 1명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권한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받으면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와도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조금만 더 끈기 있게 해보세요. 실행 단계는 이래요. 파손 발견, 즉시 포장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으세요. 집에 가기 전에 공항에서 모든 처리를 끝내세요. 구매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작은 파손도 놓치지 말고 여러 직원과 상담해보세요.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8번째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8단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더라고요. 1단계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예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파손을 발견하는 순간이 시작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잠시 참고 공항 안에서 즉시 확인하세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보상 확률이 95%에서 15%로 떨어져요.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세요. 2단계는 증거 사진을 완벽하게 찍는 거예요. 대충 한 장이 아니라 전체 샷, 클로즈업, 다양한 각도에서 최소 10장은 찍어야 해요. 밝은 곳에서 찍고 동영상도 함께 촬영하세요. 이 증거들이 나중에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요. 3단계는 마법의 한마디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라고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말하세요. 이 한마디가 항공사 직원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4단계는 서류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PIR은 꼭 작성하도에 파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하지만 면책 서류나 포기각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서류 하나 잘못 서명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어요. 5단계는 심리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첫째 안은 무조건 거절하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협상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차분하게 설득하세요. 이 과정에서 보상 금액이 2배, 3배로 올라가요. 6단계는 항공사별 맞춤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형 항공사에게는 규정과 법적 근거를 강조하고 저비용 항공사에게는 고객 유지를 어필하세요. 외국 항공사라면 그 나라 문화에 맞는 접근 방식을 써야 해요. 똑같은 파손인데도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7단계는 치명적 실수를 절대 피하는 거예요. 집에서 포장 뜯지 말고 직원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구매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들만 피해도 성공률이 80% 이상 보장되어요. 8단계는 모든 과정을 공항내에서 완료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결론을 내세요. 오늘 처리하고 가고 싶다 하고 확실히 의사표현하세요. 실제로 이 8단계를 완벽하게 따른 승객들은 거의 100% 보상을 받았어요. 금액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반대로 한두 단계라도 빠뜨리면 성공률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첫 번째 직원이 안 된다고 해도 첫 번째 제안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버텨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되어요. 여행 전에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물건들은 사전에 사진을 찍어두고 영수증은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여행 자보험도 확인해보세요. 준비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8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이 8단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정당한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 때 꼭 실천해 보시고 성공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여행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